네, 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과연도 문제풀이 2과목 전력공학 2007년 2회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21번부터 보십니다. 21번. 21번 보시면 삼상 배전선로의 말단의 지상력률이 80%, 160kW인 삼상 평형부가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험장에 가시면 그냥 선 하나 그려놓으세요. 그리고 말단에다가 이렇게 부할 하나 달아놓으세요. 부할 달아놓으시고 여기에 160kW가 있답니다. 160kW 유효전력이죠. 유효전력. 역률이 얼마예요? 역률이 0.8이랍니다. 삼상 평형부하가 있다. 부하점에 전력 콘덴서를 접촉하여 선로 손실을 최소가 되게 하려면 선로 손실을 최소가 되게 하란답니다. 선로 손실 최소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역률을 얼마로 하겠다는 거야? 코사인 세타를 1로 하겠다는 거죠. 이런 말이 숨어져 있습니다. 최소로 하게 하려면 전력용 콘덴서 용량은 몇 kVA가 필요한가 그랬습니다. 단, 부하단 전압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콘덴서가 있으면 이렇게 콘덴서가 있으면 원래 이런 부하가 있답니다. 역률이 0.8에 얼마? 160kW를 유효전력을 소비하고 그때의 피상전력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효전력을 이렇게 유효전력을 소비하는 역률이 0.8인 부하가 있답니다. 이때 무효분을 구해보면 구하면 걔를 Q1이라고 할게요. Q1이라고 한다면 P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탄젠트 세타 해주면 되죠. P 유효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 1을 해주면 된다. 여기에 손실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손실을 최소로 하려고 역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역률을 1로 한다는 얘기는 여기 뭐예요? 이렇게 무효 충전 용량을 이만한 걸 달겠다는 거 아니야? 이만한 걸 달아서 뭐 한다고? 역률을 계산하겠답니다. 손실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QC를 구하는 QC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P에다가 탄젠트 세타 1, Q1 값에다가 뭘 빼주면 되는 거야? Q2 값, 여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Q2를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Q2를 빼주면 되는데 Q2는 어떻게 또 계산할 수 있어요? P에다가 탄젠트 세타 2로 계산할 수 있겠지? 그럼 결국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P에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Q2는 어떻게 한다고요? P에다가 탄젠트 세타 2를 빼준다는 거죠? 다시 이리 오시면 QC는 이렇게 한다는 거냐? P 묶어주면 P를 묶어내고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로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P에다가 탄젠트 세타 1은 뭐예요?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 새로운 역률 분의 사인 세타 2를 해주겠다 이런 의미였었죠. 그러면 유효전력이 얼마? 160kW였고 kW니까 그대로 들어가고 코사인 세타 1이 얼마라는 거야? 원래 0.8이던 것을 얼마? 마이너스 얼마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1로 다 계산하겠다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 1이 0.8이면 사인 세타 1은 얼마? 0.6. 코사인 세타 2가 1이면 사인 세타 2는 얼마예요? 0이죠? 그럼 얘들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QC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QC는 160kW에다가 곱하기 얘들만 남아있죠? 0.8분의 0.6으로 계산할 수 있더라. 그러면 얼마? kVA 또는 킬로바가 나오는 거죠. 킬로바 또는 요즘은 단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킬로볼트 암페어로 사용하고 있더라. 이거 계산기 누르시면 몇 번이 나와요? 120 kVA가 나온답니다. 나번. 자, 22번으로 갈게요. 22번 코로나 방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코로나가 발생하는 전압을 어떻게 해주면 돼? 키워주면 코로나가 잘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우리 A씨는 교류는 몇 볼트를 가하면 각 센티미터당에 제곱 센티미터당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센티미터당 뭐가 절연이 파괴되는 거야? 공기 절연이 21.1 킬로볼트를 가하면 센티미터당 1cm당에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면서 코로나가 발생하는 거죠. 이 전압을 높여줄 수만 있다면 코로나가 발생이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 그래서 얘를 무슨 전압이라고 해? 개시전압, 인계전압, 그죠? 코로나 인계전압은 식이 어떻게 되지? 24.3 M0 M1의 델 D 로그 11m라는 R분의 D다. 단위는 킬로볼트였다. 여기서 우리가 24.3은 상수, M0는 뭐예요? 전선의 표면 개수지. 전선이 단선을 사용할 거냐, 연선을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단선은 1이고 연선은 0.83, 0.96 이 정도 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연선을 사용하고 있죠. 어쩔 수 없지. 단선을 마냥 굳게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선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음 얘가 뭐예요? M1이 일기계수, 날씨계수죠. 이 날씨계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조물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잖아. 이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델, 상대공기 밀도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이 D가 뭐야? 전선의 지름이다. 전선의 지름을 키우면 코로나가 시작되는 전압도 커지는 거죠. 게시전압이 커진다. 코로나 게시전압을 키워놓으면 코로나가 발생이 방지되는 거잖아. 그죠? 방지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답은 뭐야? 전선의 지름을 크게 해야 된다. 전선의 지름을 크게 하는 방법은 단도체 가지고 두껍게 해요? 그런 게 아니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복도체를 사용해서 전선의 등가 반지름 RD를 키워주면 뭐가? 코로나 인계전압이 커지더라. 그게 대책이 되겠죠. 답 몇 번에 있어요? 코로나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거 복도체를 사용해서 전선을 뭐 하라는 거야? 굵게 사용해라. 그거죠. 답이 라번에 있네요. 4번. 자, 그 다음 23번. 23번은 154kV 송전선로의 전압을 3, 4, 5로 승합하고 손실률로 송전한다고 가정하면 송전 전력은 승합전의 약 몇 배가 되겠는가 그랬어요. 자, 무슨 소리예요? 송전 손실률을 K라고 한다면 송전 손실률은 삼상 전력에 대한 얘를 100%로 봤을 때 뭐에 비야? 손실이 얼마큼 생겼느냐 이거죠. 이게 손실률이지. 다시요. 삼상 전력을 100으로 송전해 줬는데 100%로 송전해 줬는데 손실이 몇 프로가 생겼냐가 전력 손실률입니다. 손실률인데 우리 그냥 퍼센트법으로 하지 말고 피우법으로 하자. 그러면 P는 어떻게 돼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분의 뭐가 되는 거야? 3 I 자승 R 손실이 되겠죠. 삼상 전력 손실이 되겠지. 자, 그러면 II 지워주면 뭐만 남아요? 루트 3 V 코사인 세타 분의 3 I R이 남나? 자, 그러면 분모분자에 루트 3 V 코사인 세타를 곱해보자. 루트 3 V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얘가 어떻게 되나요?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워지지.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3. 거기다 3 지워주면 뭐만 남어?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뭐예요? 예.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 뭐야? P R이 남는 거죠. 결국 여기서 이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예, 전력 손실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서로 무슨 관계? 손실률과네요. 손실률과 자승의 반비라는 관계에 있다. 여기서 전압을 어떻게 했다 그래서 154kV를 3, 4, 5로 뭐 했다고요? 승합해줬다. 그랬을 때 뭐를 물어봤어? 승합해줬다. 송전 전력을 관계는 물어봤네. 그러면 송전 전력하고 전압하고의 관계 물어본 거지? 자, 우리 전력은 전압의 자승에 뭐하고 있어? 지금 서로 비례하고 있네요. 비례. 맞아요? 비례하고 있더라. 그럼 전압이 어떻게 변했다고? 전력은 전압에 어떻게 변했어? 전압이 몇 볼트였어요? 원래 154를 얼마로? 3, 4, 5로 154를 3, 4, 5로 뭐 했어? 승합해줬다. 여기에 자승을 취해주면 얘가 약 4.9 정도 나올 겁니다. 계산기 누르시면 4.9 정도 나올 텐데 고로 P는 얼마? 5배에 비례하더라. 다음 몇 번에 있어요? 라번에 있습니다. 라번. 전력하고 전압의 관계 물어봤다. 다음. 자, 24번으로 갈까요? 24번. 재점호가 일어나기 쉬운 차단 전류는 그랬는데요. 24번. 재점호가 뭔지 좀 보자. 재점호가 뭐예요? 재점호. 아크로다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으면 재점호가 일어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전원이 있고 여기에 차단기가 있습니다. 차단기를 이렇게 열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개방할 때 뭐가 딸려 나오지 같이? 아크가 이렇게 딸려 나옵니다. 아크가 딸려 나오면서 뭐 하는 거야? 계속해서 점호가 일어나고 있는데 걔를 우리는 재점호라고 합니다. 이 재점호가 일어나는 것은 어느 상태에서 가장 재점호가 잘 일어나냐면 무부하 송전선로를 송전선이라고 할게요. 개방 시에 이 재점호가 잘 일어납니다. 무슨 소리야? 이렇게 선로가 있는데 장거리 송전선로가 있다. 얘는 부하가 없습니다. 무부하 시에 뭐예요? 대지와 뭐가? C가 계속해서 충전되고 있죠. 이렇게 C가 충전된다. 무부하 장거리 송전선로에 C가 충전되어 있더라. 그러면 얘 차단기를 열 때 재점호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이런 겁니다. 우리 요 단에는 변압기가 있겠지. 변압기 전압은 이렇게 60Hz가 잘 움직이고 있는데 잘 사이클을 형성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 차단기를 열었습니다. 이 시점에 차단기를 열면 선로는 C에 의해서 뭐가 최대 전압이 충전되어 있더라. 이렇게 EM의 전압이 충전되어 있습니다. 자, 차단기를 조금 열었습니다. 조금 열었을 때 재점호가 있기 때문에 뭐야 이게? 아직 아크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그 차단기 전압은, 선로 측의 차단기 전압은 어딜 따라가는 거야? 변압기 전압을 따라가려고 그러겠죠? 이렇게 변압기 전압을 따라갑니다. 근데 아직 아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야? 여기서 아크가 연결되어 있는 점에서 제점을 일으킵니다. 제점을 일으키는데 얼마큼 일어나느냐? 하나, 두 개만큼, 똑같이 하나, 두 개만큼 같은 크기의 제점호가 일어납니다. 그게 얼마야? 밑으로 보면 마이너스 3EM에 뭐가 생긴 거예요? 어떤 전압이 이렇게 생긴 거지? 그 다음에 다음 반사이클 후에는 교류 전압은 다시 올려가려고 그래. 변압기 전압은 윗부분을 타려고 하겠죠. 이렇게 주파수가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하고 있는데 제점호가 아직도 연결되고 있다. 차단기에 아직도 아크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차단기 전압은 다시 어떻게 된 거야? 선로 전압이지 차단기 전압이죠. 이 차단기 전압은 예로부터 하나, 둘, 셋, 넷을 다시 점프합니다. 4개를 점프하는 얼마의 전압이 나타나? 5EM의 전압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제점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EM, 9EM 이런 식으로 커집니다. 제점호가 발생을 한다. 그럼 차단이 잘 된다 안 된다? 차단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걸 우리는 제점호라고 합니다. 결국 뭐야? 제점호는 왜 일어난 거야? 이 C에 의해서 일어난 거죠. 이 C에 의해서 일어났다. C는 진상성분이에요. 지상성분이에요. 당연히 진상의 전류를 만드는 거죠. 진상 전류를 만드는 놈에 의해서 제점호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답은 몇 번에 있어요? 진상전류 다번에 있네요. 다번. 아시겠죠? 진상전류. 자, 그 다음 25번.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이란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다. 25번은 차단기 전격 차단 시간이란, 그래서 전격 차단 시간이 뭔가 좀 볼까요? 자, 선로에 이렇게 차단기를 설치해 놨답니다. 자, 25번은 선로에 어떤 차단기를 설치해 놓고 그 차단기를 동작을 시켜야 되는데 그 차단기가 동작되는 어떤 전격화된 시간을 우리는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선로에 이상전압이 칩니다. 예를 들어서 선로에 이상전압이 치면 여기에 뭐 달아놨어요? 고장전류 검출하려고 OCR이라든지 어떤 계전기 달아놨겠지? 이 계전기가 뭐 돼요? 이제 동작을 시작했겠지. 이상전압이 들어왔으니 동작을 시작하는데 그 동작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계전기가 여자 됐다 그래요. 여자 된 겁니다. 계전기가 여자 되어 그 트립 신호를 뭐야 트립 열을 하는 개방 신호를 누구한테 준다는 거야? 차단기한테 줍니다. 누구?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한테 신호를 줍니다. 이상전압 들어왔으니까 이상전압에 대해서 야 트립 시켜. 그러고 차단기에다 신호를 주면 차단기가 열기 시작하겠죠. 열기를 시작하는데 그냥 막바로 열리는 게 아니라 개극을 합니다. 개극을 하고 나면 옆에 뭐가 딸려 나오면 아크가 딸려 나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24번 문제에서도 아크가 딸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아크가 딸려 나오고 그 아크가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합니다.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다시요. CB가 동작하고부터 완전 소모될 때까지의 시간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격 차단 시간 또는 계전기가 여자되어 트립 신호를 차단기의 전송 후부터 차단기가 완전히 개방할 때까지 시간을 뭐라고 한다고? 전격 차단 시간 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단기의 개극 시간과 무슨 시간? 아크 시간을 합한 시간을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전격 차단 시간은 몇 헤르츠 정도 되냐면 3에서 8헤르츠 시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에서 8헤르츠 내에 빨리 뭐라는 거야? 차단기를 완전히 개극하고 아크까지 다 소호시켜서 열어버리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이렇게 되네요. 4번에 보시면 트립 코일 여자부터 그러니까 계전기의 트립 코일 여자부터 어디까지 완전 소호될 때까지의 시간을 뭐라고 한다고?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될 거고요. 26번 22kV 60Hz 1회선 3상 송전선의 무부하 충전 전류를 구하면 무부하 충전 전류 구하랍니다. 무부하 충전 전류 구하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무부하 충전 전류는 뭐예요? 선로가 있다면 선로에 이렇게 무부하가 됐답니다. 무부하가 됐다 이거야. 그럼 선로에 뭐가 되겠어? 대지와 C로 다 충전이 되겠죠? C로 충전이 될 겁니다. 그 충전 전류를 구해봐라 이거야. 그러면 이 충전 전류는 C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대지하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XC분의 상전압이 틀 텐데 상전압에 대한 B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충전 전류라고 합니다. 충전 전류 IC는 XC는 병렬로 연결됐으니 오메가 C분의 1분의 2겠지. 이걸 다 있으면 오메가 C2가 되나요? 그렇죠.
여기서 E는 뭐야? E는 상전압이죠. 그죠? 한 상에 걸리는 충전 전력을 구하는 거지, 지금. 자, 그러면 2파이 F에다가 C가 얼마 주었어요? C가. 한 선당 정력 용량 C가 0.5 마이크로페럿이 줬네. 0.5에다가 기본 단위로 만들어라. 왜? 여기 암페어 구하라 그랬으니까 같은 암페어를 계산하려면 마이크로페럿을 뭘로 바꿔줘야 돼? 페럿으로 바꿔줘야만 기본 단위가 되는 거지. 그럼 C에 몇 승 해줘야 돼? 마이너스 6승 곱하기 거리가 주어졌나요? 혹시 거리가 주어졌으면 거리까지 곱해줘야 됩니다. 길이가 주어졌네. 왜? 얘는 단위가 원래 뭐야? 단위가 얘 마이크로페럿 파 킬로메타 당의 뭐야? C 값이잖아. 작용 전용량 값입니다. 그러니까 킬로메타당 값이 주어졌으니 전체 거를 다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0km 주었다 그러면 20을 곱해주고 100km 주었다 그러면 100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전체 길이 20km에 대해서 뭘 구한 거야? 작용 전용량을 곱해준 겁니다. 여기다가 전압이 몇 킬로볼트 주어졌어요? 154 킬로볼트, 22 킬로볼트 주어졌네. 22 킬로볼트가 선간 전압이죠. 말이 없이 주어지는 모든 전압은 선간 전압이 주어지는 겁니다. 22kV를 또 뭘로 바꿔야 되겠어? 당연히 기본 단위 볼트로 다 바꿔줘야 되겠지? 000 볼트로 바꿔주고 얘는 상전압이라 그랬으니까 뭘로 넣어줘야 돼? 누수3으로 나눠줘야 선간전압을 누수3으로 나눠줘야 상전압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계산기 누르시면 47.86 암페어가 나온답니다. 다음 몇 번? 라번에 있네요. 라번. 자, 그 다음 27번. 저압 배전 방식에서 캐스케이딩 현상이라 그랬어요. 캐스케이딩. 저압 뱅킹 배전 방식을 보자. 우리 저압 배전 방식은 첫 번째 수지상식 방식이 있습니다. 수지상 방식이 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우리가 뭐냐면 환상식이 있습니다. 환상식이 있고, 환상식이 뭐예요? 루프식이죠. 루프식이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저압 뱅킹 방식이 있습니다. 뱅킹 방식. 그 다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네트워크 방식이죠. 네트워크 방식이 있습니다. 네트워크식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뭐 나온 거야? 저압 뱅킹 방식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압 배전선로의 배전 방식 4가지 중에서 저압 뱅킹 방식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저압 뱅킹 방식은 어떤 거냐? 변전소에서부터 서브스테이션이라 그러지. 배전용 변전소로부터 배전선을 끌고 옵니다. 배전선을 끌고 와서 각 수용가들이 있다면 수용가 중간중간에 어떻게 했어? COS를 설치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변압기 설치해주고 부하에 전원 주고 변압기 설치해서 부하에 전원 주고 변압기 설치해서 부하에 전원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가 100kW를 소비하고 싶은데 얘 변압기 용량이 50kV밖에 안 돼. 그러면 뭐예요? 부하는 100을 원하는데 변압기 나는 용량이 50밖에 안 돼. 그럼 50밖에 못 주겠거든? 어떻게 해야 돼? 옆에 병렬로 연결해서 얘한테 공급받아도 되겠죠? 이렇게 공급받는 방식이 뭐야, 이게? 이게 저압 뱅킹 방식입니다. 자,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왜? 변압기 용량을 작게 할 수도 있고 서로 이용하면서 이용률을 높일 수도 있고 다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 얘가 고장이 발생을 하면 병렬로 연결해놨기 때문에 얘 고장에 의해서 누구까지 옆에 부하라든가 옆에 변압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장이 다 파급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합니다.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합니다. 얘 병렬로 연결한 거예요. 부하를. 전압 변동도 덜 생기고 변압기 용량 이용률도 높이고 등등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야. 이게 한 군데 고장이 전체로 다 파급되는 현상이 생겨. 그걸 우리는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를 설치해 놓으면 된다? 개폐기 설치해 놓으면 되지. 퓨즈 설치해라 이거야. 퓨즈. 고리 퓨즈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얘 고장이 났어? 나한테 파급될 것 같아? 그러면 퓨즈가 먼저 다 끊어져 버리면 뭐예요? 얘 COS도 나갈 거고, 그럼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고장이 분리되면서 이 캐스케이딩 현상에 대한 대책도 다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문제를 돌아가시면 캐스케이딩 현상이 뭐냐 그랬으니까 답번에 보시면 있네요. 답이. 답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조합선의 고장에 대하여 건전한 변압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차단되는 현상을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합니다. 답 몇 번? 답번 28번. 자, 28번 보시면 증식비가 1보다 큰 원자로는 그랬어요. 증식비가 1보다 큰 원자로는 그랬는데 이 증식비가 뭐냐면, 자, 우리 이게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1g을 이렇게 캐내면 거기에서 진짜 발전할 수 있는 놈은
우라늄 235인 핵융합, 핵분열할 수 있는 연료 자체가 뭐밖에 없냐면 우라늄 235밖에 없는데 거기에 이 우라늄 235가 0.7%밖에 함유되어 있지 않아요. 1g을 캐내면. 그럼 나머지 우라늄이 뭐냐? 238 짝수로 된 거. 핵 분열할 수 없는 이런 짝수로 된 것들이 대개 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9.3% 정도가 뭐로 차지하고 있는 거야? 사실 여기에 토륨이라는 것도 있어요. 토륨 232가 짝수로 된 토륨 232도 약 0.01%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짝수로 된 것들, 이런 것들은 핵 분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핵 분열해서 진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라늄 235 등등인 홀수로 된 것들이야. 홀수로 된 거.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이거 운전하고 나면 플루토늄도 나오는데 플루토늄 239가 나오죠. 이렇게 홀수로 된 것들만 뭐 하는 거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플루토늄은 최초에는 있지 않고 운전하다가 어떤 현상에 의해서 플루토늄이 추출되는데 그건 나중에 뭐 시험에 나온다면 알려드리겠지만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중성자를 가지고 핵연료에다가 충돌을 시킵니다. 이렇게 충돌을 시키면 이 중성자가 어떻게 되냐면 운전하면서 중성자가 분열을 합니다. 분열. 어떻게 분열한다? 이렇게 2.5개로 분열이 돼. 그러니까 하나를 충돌시켰는데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중성자가 이렇게 2.5개로 자꾸 그러니까 뭐야? 증식이 되는 거지. 증식. 이렇게 증식되는데 우리 증식되는 것을 감속을 시켜야 돼요. 감속을 시켜서 감속제라는 걸 사용해서 감속을 시켜서 열 중성자를 사용합니다. 이런 열 중성자를 사용할 때 속도가 있어요. 얘가 처음에 나올 때는 2메가 전자볼트의 아주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약 0.0 몇 초가 흘러가면 1메가 전자볼트로다 그 속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 감속제를 더 통과하면서 이만큼까지 떨어집니다. 열 중성자로 이렇게 0.05 전자볼트로다 그 속도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또 떨어뜨려서 사용하는 노가 우리는 무슨 노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열 중성자로예요. 열 중성자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일본이나 프랑스에 가면 1메가 전자볼트를 제어할 줄 알기 때문에 제어해서 사용하는 고속 중성자가 있어요. 고속노가 있어요. 고속노. 이런 데에서는 얘들 증식비가 어떻게 되고 열 중성자에서는 얘들의 증식비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야. 가스로에서는 얘들의 증식비가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증식비 식이 이거야. 증식비 식이 증식비가 뭐냐면 지금까지 사용된 연료의 양, 사용된 연료량분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연료가 생긴 거잖아, 그죠? 새로이 만들어진 연료의 양이야. 연료의 양이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열중선제라 같은 경우는 열중선제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사용하고 있는 이런 거는 증식비가 0.5에서 0.6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고속노에 가면 그 증식비가 얼마냐면 1.0에서부터 1.2 뭐 많게는 1.4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료가 새로 만들어지는 게 지금까지 사용한 연료보다 더 커져요. 당연히 고속노로 만들고 싶겠지. 그렇지만 이게 연료를 더 안 써도 되니까 고속노로 사용하고 싶지만 문제가 있는 거죠. 얘를 제어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제어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 중성자를 사용하고 있다. 고속노의 증식비는 얼마냐? 1.0을 넘는다. 그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네요. 답 몇 번에 있어요? 다번에 있네. 다번. 그죠? 다번에 보면 1.0에서 1.4까지도 증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9번으로 갈까요? 29번은 기력발전소에 1톤의 석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력량은 약 몇 킬로와트 아워냐 그랬어요. 킬로와트 아워라는 것은 킬로와트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죠. 그렇죠. 연료량이 되는 거지. 양. 그러니까 전력량이 되는 겁니다. 전력량. 자, 여기서 뭘 구하래서 킬로와트 아워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발전소에서의 출력, 효율이 주어지고 출력을 구하라 그랬네.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이 공식은 29번은 발전소의 효율식을 아셔야 됩니다. 발전소의 효율식은 MH분의 860에 PG 곱하기 100%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M은 뭐냐면 M은 연료의 소비량입니다. 기본 단위가 뭐냐? 시간당 소비된 연료의 양이 얼마냐? 그러니까 시간당, 1시간당 소비된 연료량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는 게 기본 단위고요. H는 뭐냐? 발열량입니다. 발열량.
발열량입니다. 발열량의 기본 단위는 킬로칼로리 파 킬로그램. 1kg의 연료가 몇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냈느냐가 킬로칼로리 파 킬로그램 발열량의 기본 단위고요. 그 다음에 얘 PG는 뭐라 그랬어? 발전 전력입니다. 발전 전력이 몇 킬로와트 출력이 나왔는데 그것을 전력량으로 계산하라 했으니까 여기다 시간만 곱해주면 아워만 곱해주면 걔가 뭐가 되는 거야? 전력량이 되겠죠. 결국 PG 구하라는 거지. PG. 자, 그래서 PG는 PG T라고 할까? PGT. 왜? 시간까지 곱해졌으니까 전력량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860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100도 어떻게 해줘야 되나? 100을 어떻게 처리했나? 우리 문제에선 100을 그냥 저기도 다 처리했네. 100분율로 다 피우법으로 나타냈네. 이렇게. 자, 860분의 뭐가 되겠어요? MH 이타로 곱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나와요? 860분의 M이 뭐라 그랬어요? M이 연료의 양이라 그랬지. 기본 단위가 킬로그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1톤의 석탄 양으로 1톤을 사용했답니다. 그러면 1톤에다가 10에 몇 승을 해줘야면 킬로그램이 되는 거야? 10에 3승 해줘야지만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곱하기 발열량이 얼마? 5,500, 그죠? 5,500 킬로칼로리 파 킬로그램 기본 단위가 주어졌네요. 여기다가 효율은 몇 프로? 33%, 0.332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면 전체 얼마 킬로와트 아워 나오냐? 2110이 나온답니다. 2110. 다음 몇 번에 했어요? 4번에 했네요. 4번. 자, 그 다음 30번. 30번은 그림과 같은 삼상 송전계통에서 송전전압은 3300V, VS가 얼마? 3300. 지점 1, P에서 삼상단락 사고가 발생하였다. 삼상단락 사고가 발생을 했답니다. 발전기에 흐르는 단락전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단위를 한번 보자. 우리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발전기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뭐가 주어졌어요? 또 선로에 리액턴스가 주어졌고 R값이 주어졌고 또 리액턴스가 주어졌네. 그 다음에 여기에 고장이 이렇게 발생했답니다. 여기에 뭐야? 2오음이 주어졌고 여기는 뭐? 1.25 오음이 주어졌고 여기도 0.32 오음이 주어졌고 여기는 얼마? 1.75 오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고장이 발생하면 전원단으로부터 발전단으로부터 고장전류는 어떻게 들어와? 이렇게 들어오죠? 만약에 전원이 이쪽에 있다 그러면 전원단으로부터 고장전류는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임피던스가 있다 그러면 이 임피던스와 이 임피던스들을 합해서 어떻게 해야 돼? 병렬 합성해 줘야 되지? 전체 임피던스는 이렇게 구해라 이 말이야. H측의 임피던스, ZH측의 임피던스에다가 ZB측의 임피던스에다가 어떻게 돼? ZA 임피던스 곱하기 ZB측의 임피던스를 가지고 임피던스 크기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전류 I는 뭐 Z 합성분의 전압 2로 나눠줘야 전류값을 구하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원이 어느 측에만 있어? 전원이 좌측에만 한쪽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좌측에 한쪽에 있다 그러면 좌측의 임피던스를 모두 뭐 해줘야 돼? 합성을 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단락전류 IS를 구하든지 단락량 PS를 구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단위를 한번 보자. 단위를 보면 다 오음값으로 주어져 있으니 얘들을 무슨 법으로 처리하면 될 거예요? 당연히 오음법으로 임피던스를 합성해 주면 되겠지. 오음으로 주어졌으니까 임피던스를 오음으로 합성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퍼센트, 오음, 퍼센트로 주었다면 얘 오음을 뭘로 처리해야 돼? 다시 퍼센트로 환산을 해야 되겠죠.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겠지만 지금은 전부 다 오음값이 주어졌으니까 오음을 합성하면 된다. Z 임피던스 합성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얘 L값인데 얘만 뭐야? 저항 R이니까 R 플러스 J의 X가 되는 거죠. 다 오음으로 줬으니 X가 기본 단위가 오음 아니야.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 R 플러스 J의 오메가 L은 뭐야 얘? 기본 단위가 헨리잖아. 헨리. 얘는 오메가 값을 곱해줘야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오음이 되는 거 아니야. X값의 기본 단위는 오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선 전부 다 오음 값으로 주어졌으니까 오음은 R값이 얼마예요? 0.32 플러스 J에 뭐야 되는 거야? 1.25 1.75를 다 플러스 해주는 거지. 2 플러스 1.25 플러스 얼마? 1.75를 플러스해서 합성해서 뭐 하라는 거야? 벡터 합성하라는 거죠. 그러면 Z는 어떻게 해야 돼? 루트 0.32의 자승 플러스 얼마야? 얘들 다 합쳐서 자승 채주면 되겠죠. 그게 임피던스의 합성이다. 그 다음 뭘 구하라 했어요? 단락전류 IS를 구하라 그랬지. 단락전류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IS는 Z분의 2로 다 푸시면 되는데 전압이 얼마 주었어요? 송전단의 전압이 3300V 주었다. 3300V가 성간전압이에요? 상전압이에요? 당연히 성간전압이지. 그러면 그 임피던스 합성한 값 분해 어떻게 해야 돼? 루트 3으로 뭐를? 성간전압을 3300V를 나눠줘야지만 상전압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얼마 분의 루트 3, 3300 하면 답이 얼마 나와요? 얼마? 380.27A. 380.27A가 계산되더라.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네, 4번. 자, 31번으로 가겠습니다. 31번. 31번은 전선의 반지름 R, 소도체 간격을 L, 성간거리를 D라고 할 때 복도체의 인덕턴스 L은 0.4605 거꾸로 써놨네요. 그죠? P를 로그 10 R분의 D라고 하는 거죠. 로그 10 R분의 D라고 하는데 플러스 N분의 0.05한 거에 0.025가 나왔네요. 그죠? 이 식에서 P에 해당하는 값은 그랬어요. 어렵게 써놨다. 그죠?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을 하는 R분의 D에서 이렇게 써놨답니다. 얘를 복도체를 하다 보니까 N분의 얼마요? 0.05 했더니 얘가 얼마 나왔다는 거야? 0.05가 나왔다는 거지. 플러스 0.4605 로그 10 R분의 D를 P로 다 이렇게 놓을 테니 계산해봐라 이거야. 그죠? 그러면 N이 얼마야? L이 0.02 플러스 0.4605 로그 10 R분의 D를 P로 계산해놨다. 그래서 여기서 P 값을 계산해봐라 이거죠. P 값이 어떻게 되는데 이거 물어보는 거네. 그죠? 복도체에서는 얘가 뭘로 바뀌지? 로그 10 R분의 D가 로그 10 R, P를 로그 10 R분의 D라고 했으니까 등가 반지름분의 등가 성간거리가 들어가는 거지? 자, P를 계산해라. 그러면 로그 10에다가 등가 반지름은 어떻게 계산해요? 복도체에서는 루트 R과 L로 다 표시하죠. 전선의 반지름, 전선간 거리. 그죠? 그 다음에 등가 성간거리 D가 들어가면 되겠네. 똑같이 이거 생긴 게 어디 있어요? 가번에 있네, 가번. 가번. 되게 어렵게 해놨네, 그죠? 별것도 아닌 걸 아주 이상하게 써놓고 풀어봐라 그랬습니다. 31번은 가번, 32번 보자. 전력 원선도의 가로축과 세로축을 나타내는 것은 그랬습니다. 전력 원선도가 왜 필요한 거예요? 송전단에서 내가 얼마의 전압으로 어떻게 송전해 줘야지만 수전단에서 몇 볼트를 수전하고 그 다음에 전력을 몇 킬로와트 수전하는지를 어디서 필요해서 한전에서 보려고 전력 원선도라는 걸 그리는 겁니다. 어떻게 됐다? 전력 원선도를 이렇게 송전단 측에 전력 원선도를 그리고 수전단 측에 전력 원선도를 그려서 내가 무효 전력을 얼마 주고 유효 전력을 얼마 줘야지만 송전단 측에서 얼마 줘야지만 수전단 측에서 얼마 받겠구나. 그걸 알기 위해서 뭐 하는 거라고? 전력 원선도라는 걸 그리는 겁니다. 물론 공식은 다 빼기로 하고요. 자,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반지름이 로우는 B분의 임피던스에 대해서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이 들어가고 이걸 반지름의 크기라고 한다. 그 반지름으로부터 원을 그리고 수전단 측에서도 수전단의 반지름을 로우라고 한다면 로우의 원을 그려서 송전할 수 있는 최대 송전 전력을 계속해서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럼 최대로 송전할 수 있는 전력 PS라고 한다면 최대로 내가 수전받을 수 있는 전력은 얼마냐? PR은 얼마냐? 그걸 알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야? 뭐 한다고? 송전단 측, 전원 측, 한전 측에서 전력 원선도를 그려보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때의 전력이 최대다. 그러면 이때의 무효분도 얼마로 QS를 발전기에서 PS를 만들고 QS를 만들 때 얼마의 크기로 만들어줘야지만 수전단에서 최대 전력을 받고 수전단에서 또 필요한 조상설비는 얼마로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충분히 있더라. 그래서 가로축에는 유효전력을, 세로축에는 무효전력의 크기를 나타낸 것을 우린 전력 원선도라고 한다. 물론 여기서 별거 다 할 수 있죠. 우리가 효율도 할 수 있고, 효율은 어떻게 해요? 입력이 PS라고 하면 출력이 PR이니까 곱하기 100%라면 효율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상설비가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조상설비의 크기도 할 수 있고, 조상설비를 갖다 들이댔을 때 역률이 어떻게 변했는지 역률도 알 수 있는 거고, 등등 여러 가지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썼다. 지금은 안 그리죠. 개통이 하도 커져서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하잖아. 그죠? 그래서 전력 원선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가로축은 유효전력, 세로축은 무효전력을 표시하더라.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에 있습니다. 4번. 답은 라다. 4번에 답이 있더라. 자, 33번으로 가겠습니다. 33번. 뭘 구하는 거냐? 볼까요? 전력량을 구하라네. 전력량. 조정지용량이 10만 세제곱미터. 자, 무슨 소리냐? 33번은 조정지용량이 있다는 거. 조정지용량이 있는데 10만 세제곱미터. 10만 세제곱미터가 뭐예요?
이런 그릇이 있는데 가로 매다, 세로 매다, 높이 매달 다 곱했더니 10의 3승을 곱했더니 걔 크기가 그릇의 크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그릇의 크기가 얼마라는 거야? 10만 유량을 10만 세제곱미터인 최적에다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지 용량이 이만하답니다. 이만하고 유연학차가 여기서부터 이런 저수지에서 물을 떨어뜨려서 발전하려고 하는데 그 유연학차가 100m랍니다. 100m. 그 H가 얼마? 유연학차가 100m랍니다. 100m. 인수력 발전소가 있다. 조정지의 전 용량을 사용하여 발생할 때 될 수 있는 전력량을 구하라 그랬어요. 전력 Pg는 여기 터빈 달고 이렇게 하잖아. 여기다 발전기 달아서 어떻게 하는 거야? 전력을 발생하겠지. 터빈을 돌려서 낙차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터빈 축에다 발전기 달고 발전기를 돌릴 텐데 이때 나오는 출력이 어떻게 되는데 9.8 QH의 이타 T, 이타 G죠. 공식이. 왜? 터빈을 통해서 터빈의 효율이 있을 거고 발전기에서도 효율이 떨어질 거니까 발전기의 효율까지 곱해줘야지만 뭘 구한 거예요, 결국? 킬로와트, 초당 킬로와트를 구한 거죠. 초당 킬로와트를 구했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뭐 하라? 여기다 시간까지 곱해서 전력량을 구하랍니다. 킬로와트 아웃 값을 구하라 그랬죠. 예, 좋습니다. 킬로와트 아웃 값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킬로와트 아웃 값을 구하는데 전력량을 구하라 했으니까 9.8에다가 유량 Q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유량 Q의 기본 단위는 세제곱미터파 세크라 그랬습니다. 기본 단위가 유량, 초당 어디에? 저런 최적을 갖고 있는 저런 최적에다 채우는 물의 양, 그걸 유량이라고 하죠. 근데 뭘로 채웠어? 1시간 동안 채운 거잖아. 왜? 전력량을 구하라 했으니까 1시간 동안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얼마? 시간으로 하려면 3600초분에 얼마? 최적 얼마? 최적을 이렇게 최적을 V라고 한다면 최적을 나눠주고 곱하기 유연학차 H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발전기 출력, 터빈 효율을 다 이렇게 곱해주라는 거죠. 발전기 효율과 터빈 효율을 곱해주면 결국 뭐가 된다는 거야? 킬로와트가 나올 건데 거기에 시간까지 곱해주면 전력량이 구해지는 것이다. 시간은 서로 지워줄 수 있는 거지. 왜? 1시간에 대한 전력량이니까 시간을 서로 지워주면 이렇게 계산되겠네. 9.8에다가 얼마예요? 3600분의 얼마? 최적이 얼마라 그랬어? 10만이라 그랬네. 10만 세제곱미터 곱하기 H가 100m 곱하기 효율은 어떻게 주어졌어요? 종합효율로 주어졌네. 두 개 합친 종합효율이 0.75랍니다. TT는 지워졌으니까 이거 계산기 누르시면 2만이 나온답니다. 2만 킬로와트 아워가 나온답니다. 2만. 아시겠죠? 킬로와트 아워. 이렇게 계산해라. 이 말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 가번입니다. 가번. 자, 그 다음에 34번. 그림과 같은 수용설비 용량과 수용률을 갖는 부하의 부등률이 1.5랍니다. 자, 부하 간의 부등률이 1.5랍니다. 평균 부하용률을 75%라고 하면 변압기 용량은 어떻게 되는데? 자, 변압기 용량은 단위를 잡으세요. 단위. KVA로 계산하시오. 그래서 KVA. 자, 근데 우리 부하는 기본 단위가 뭐예요? 킬로와트죠? 킬로와트를 KVA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역률로 나눠주면 KVA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역률이 주어졌다 그러면 역률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눠주라는 거지. 뭐를 킬로와트를 계산한 다음. 근데 어디서 계산할 거냐? 부등률이 주어졌으니 부등률식에서 계산해라. 부등률은 합성한 최대 전력, 전 부하가 있나 본데 그 합성한 최대 전력, 합성 최대 전력, 당연히 얘도 전력이니까 킬로와트겠죠. 킬로와트 분의 각 수용가의 최대 전력의 합이에요. 합을 뭐로? 합성 최대 전력을 나누는 게 부등률이다. 여기서 근데 부등률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해서 역률로 나눠주라 그랬잖아. 그러면 다시 합성 최대 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합성한 최대 전력은 부등률 분의 뭐 했어? 각 수용과 최대 전력의 합이지? 최대 전력의 합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킬로와트 아직까지 그러면 단위가 기본 단위가 일단 킬로와트가 나왔을 때 얘 어떻게 하라 그랬어? KVA로 다 계산하시오 그랬으니 얘를 뭘로 나눠주라는 거야? 부등률을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라는 거죠. 그러지만 기본 얘가 단위가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KV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KVA 구하라 했으니까 부등률이 얼마 주었어요? 부등률이 1.5가 주어졌다. 역률은 얼마 주었어요? 역률 부하 평균 역률이 0.75랍니다. 0.75가 주어졌고 각수용과 최대 전력의 합을 구해보자. 각수용 최대 전력의 합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맨 좌측에 있는 5kW짜리는 걔가 뭐예요? 설비 용량이지. 그 설비 용량을 수용률, 그러니까 한 방에 히터와 에어컨이 있다면 히터 에어컨을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게 뭐야? 히타 부하가 예를 들어서 50에서 80%는 히타 부하고 20%는 에어컨 부하다 그러면 히타 뜰 때는 에어컨 안 쓰니까 58에 5 곱하기 0.8을 해야지만 지금 뭘 쓰고 있는 거야? 히타를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뭐예요? 걔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최대 수요 전력의 합이라 그랬으니까 5kW 지금 설비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해줘야지만 걔가 뭐가 된 거예요? 그 맨 좌측에 있는 수용가의 최대 전력이 나온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합이라 그랬으니까 각 수요 최대 전력을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지. 얼마? 10kW가 있는 것은 수용률이 얼마? 0.6 플러스. 그 다음에 8kW가 있는 것은 수용률이 얼마? 0.5 플러스. 그 다음에 얼마? 6kW가 있는 것은 수용률이 얼마예요? 0.5 플러스. 그 다음에 얼마? 15kW가 있는 것은 수용률이 0.4 플러스 해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합성 KVA가 나오더라. 답이 몇 번에 있어요? 20.44. 단위가 뭐예요? KVA겠지. 왜? 역률로 다 킬로와트를 나눴으니까 당연히 KVA가 나오겠죠. 답 몇 번? 4번에 있네요. 4번. 자,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자, 35번. 다음 중 지락사고의 건전상의 전압상승이 가장 작은 접지 방식은 그랬는데, 자, 지락사고가 발생을 했답니다.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머지 건전상의 전압상승이 가장 작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35번은 이런 거죠. 자, Y결선이 있고 직접 접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상이 지락됐답니다. 다음에 Y결선에 저항 접지가 있습니다. 저항 접지를 했고 한 상이 지락이 됐습니다. 델타 결선 비접지가 있는데 한 상이 지락됐답니다. 그 다음 Y결선 소리액터 접지를 했는데 한 상이 지락됐답니다. 이럴 때 뭐가? 건전상의 전압상승이 가장 작은 것. 전압상승이 가장 작은 것은 직접 접지가 가장 작습니다. 전압상승이 얼마냐? 직접 접지는 1.3배입니다. 얘는 저항 접지는 저항을 조절하기 나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 값을 매길 수가 없고요. 비접지 계통에서의 전압상승은 루트 3배만큼 전압상승이 됩니다. 결국 무슨 소리야? 지락된 상 이외에 나머지 건전한 상에는 전압이 몇 배 뜬다고? 상전압에 루트 3배까지 뜨더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소리액터가 되면 소리액터 L로다 접지한 소리액터 접지 방식에서는 루트 3배 이상의 뭐가 생긴다? 전압 상승이 생깁니다. 지락전류 크기도 한번 계산해보자. 지락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지락전류의 크기는 가장 큰 게 누구다? 직접 접지가 지락전류가 가장 큽니다. 지락전류가 가장 크다. 지락전류가 가장 작은 건 누구예요? 지락전류가 가장 작은 것은 소리액터 접지 방식이 가장 작다. 아시겠죠? 그냥 요 정도만 알아두자. 그 크기는 나중에 문제 나오면 계산을 하기로 하자. 그래서 다음 몇 번이에요? 라번. 전압상승이 가장 작은 거 1.3배 라번에 있네. 라번. 답 4번. 자, 그 다음 36번으로 가죠. 36번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력의 냉각제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36번 보시면 냉각제는 뭐냐면 냉각. 자, 우리 발전하고 나면 보일러를 떼는 거니까 당연히 열이 발생하겠죠. 그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냉각시켜주지 않으면 보일러가 뭐예요? 열받아 터져버리겠지. 그럼 냉각을 시켜야 된다. 그 냉각제의 구비 조건을 옳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가번부터 보시면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클 것? 일단 답이 가번이네요. 36번은 답이 가번입니다. 왜? 중성자를 흡수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중성자가 흡수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는 것은 제어봉밖에 없습니다. 제어봉. 자, 중성자 N이 우라늄에 충돌해서 핵융합 발전하는데 이게 만약에 중성자가 이때 여러 개로 많이 나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얘가 핵 분열하다 말고 뭐가 됐어? 열받아서 진짜 얘도 또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중성자를 먹을 놈이 필요하잖아. 중성자는 누가 먹는 거다? 제어제가 먹는 겁니다. 붕소라든가 하프늄, 카드뮴 이런 것들 갖다 여기다 때려 부으면 중성자를 흡수하는 겁니다. 이런 감속제라든가 냉각제는 중성자를 흡수하면 안 됩니다. 그 노를 냉각시키고 노에 이 중성자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이지 중성자를 먹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답이 가번이고요. 흡수 단면적이 작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맞겠네. 유도 방사능이 적을 것, 비열이 클 것, 열전도율이 클 것. 예, 좋습니다. 답은 가번이고요. 37번. 유연학차가 90m, 출력이 103,000kW, 비속도가 210m/kW인 수차의 회전 속도는 약 몇 RPM이냐 그랬는데 비속도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고 비속도의 공식을 보시면 비속도라고 한다면 비속도의 크기는 N에다가 어떻게 해줘 공식이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 정규 시간에 다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P의 2분의 1승에다가 뭐예요? 그 다음에 여기 H의 4분의 5승이라는 식이고, 얘를 기본 단위가 뭐예요? 원래는 메다.점 킬로와트죠. 또는 RPM이라고도 표시를 합니다. 그냥 비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한다? 메다.점 킬로와트 또는 RPM으로 이 공식대로 표시하는데, 여기서 비속도를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수차의 속도를 계산하라 그랬죠? 수차의 속도를 계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P의 2분의 1승이 밑으로 내려오고 NS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H의 4분의 5승 하면 되나요? 그러면 P가 얼마야? 출력이 얼마? 출력이 얼마라 그랬어요? 10만 10만 3천이네요. 10만 3천, 그죠? 10만 3천에 2분의 1승에다가 NS가 얼마? 210이고요. 210 곱하기 유연학차가 얼마? 90에다가 4분의 5승이랍니다. 계산기 다 찍을 줄 아시죠? 이거 계산기 누를 줄 아셔야 돼요. 180이 나온답니다. 180 뭐예요? 단위는 RPM이 나오겠죠? RPM. 수차의 속도는 RPM으로만 표시합니다. 메다.점 킬로와트로 표시 안 하고요. 이 비속도는 왜 비속도를 메다.점 킬로와트라고 하냐면 1m 단위낙차에서 1kW의 출력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1분간의 회전수를 우리 비속도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속도의 단위가 1m에서 1kW의 출력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1분간의 회전수라고 해서 단위를 이렇게도 표시합니다. 하여튼 우리 수차 속도는 뭐라고 표시해야 된다? RPM으로 표시해야 된다. 자, 38번으로 가겠습니다. 38번. 송전계통의 절연협조의 기본이 되는 것은 그랬는데, 절연협조의 기본이 되는 것은 누구냐면 피레기입니다. 피레기 중에서도 피레기의 제한전압이 기본이다. 제한전압 가지고 뭐를 결정한다? 기기의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결정하더라.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누구보다 커야 된다? LA의 피레기의 제한전압보다도 커야 된다. 빌이 뭐예요?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 기준 충격 임펄스 절연 강도, 기준 충격 절연 강도는 누가 기준이라고요? 피레기의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피레기 제한전압보다도 더 커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게 누구예요? 피레기 제한전압 다음에 있는 게 TR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누구예요? CB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선로해자가 있죠. 선로해자 순으로 B를 키워놨다 이 말이죠. 다음 몇 번에 있어요? 4번. 자, 39번은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이 아닌 거. 가공지선이 뭐야? 철탑의 정상부에 전선을 보호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송전선을 보호하려고 정상부에 설치하는 걸 가공지선이라고 하죠. 직경내로부터 전선로를 보호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여기에서 전류가 흐른다, 고장이 발생했다면 전자유도작용을 누구한테 일으켜? 통신선에 일으킬 텐데 그 전자유도작용을 한번 감쇄시키는 역할을 하죠. 여기서 감쇄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유도장애도 감지한다 이런 것들이고요. 자, 설치 목적이 아닌 것을 가번부터 보시면 뇌가 방지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정전 차폐가 되네. 정전 유도가 차폐가 되고요. 전자 유도도 차폐가 되죠. 코로나 발생 방지는 아니지. 코로나 발생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코로나 임계전압을 키워주면 된다. 코로나 임계전압을 키우는 방법은 전선의 직경을 크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답은 라번 4번이 되겠네요. 맞아요? 4번? 예. 4번이 되고요. 40번 봅니다. 40번. 모선보호에 사용되는 계전 방식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풀이를 좀 참고하시고요. 모선이 뭐예요? 모선. 이렇게 변압기가 있다. TR이 있다. 그러면 1차 측에도 들어오는 라인이 있을 거고 나가는 라인이 있을 텐데 이걸 모선이라고 하죠. 모선. 이 모선이 상당히 중요한 거지. 왜? 이게 변압기가 있어. 변전소에서 예를 들어서 배전선로를 빼내고 싶어요. 디스트리뷰션 라인을 빼내고 싶은데 이게 한 단계만 나가면 변전소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 군데에 DL 라인을 이렇게 빼내갈 텐데 배전 라인, 디스트리뷰션 라인을 빼갈 텐데 이 빼갈 때 사용하는 이 모선은 또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모선 보호하는데 어떤 방식을 하고 있냐? 우리나라는 사실은 전류차동이나 뭐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전압차동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압차동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아닌 것은 그런데 풀이를 좀 참고하시면 전류차동, 전압차동, 전류의 위상을 비교하고, 그죠? 고장 전류의 방향을 검출하고 환상모선 보호 방식을 사용하고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보호 방식이 아닌 것을 찾으랍니다. 4번에 보시면 선택 접지 개전 방식이 있는데요. SGR이라고 써놔십시오. 선택 접지는 다회선 선로에서 어떤 회선이 고장났는지를 검출해내는 고장 보호 개전 방식이에요. 걔가 뭐야? 셀렉티브 그라운드 딜레이. 셀렉티브가 하는 거야. 어떤 게 고장이 났는지. 이건 다회선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기사 관련도
문제풀이 전력공학 2007년 2회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